네, 오늘은 스타틴,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란셋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권위적인 의학 학술지가 있는데 국내 연구 결과가 이제 게재되는 쾌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약제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지나치게 좀 맹신을 가지고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제치고 무조건 약을 복용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맹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스타틴의 이제 부작용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반드시 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일부가 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일부에서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새롭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이로 인해서 약을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은 미미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어내고 여러 가지 약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타틴을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환자분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제 우리가 협심증 또는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다거나 이런 혈관의 병이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 혈관에 또 찌꺼기가 생김으로써 이제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심장 질환이 재발할 우려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혈관의 질환으로서 우리가 흔히 뇌졸중, 중풍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제 뇌로 가는 경동맥에 혈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혈관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타틴을 복용하고 고지혈증 치료를 정확하게 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혈관 질환, 우리가 팔, 다리, 특히 이제 다리 쪽 혈관은 비교적 가늘고 혈류가 좀 심장에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혈관에 병이 있고 또 그쪽으로도 스텐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스타틴을 먹고 고지혈증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액 자체의 점성도 있고 그리고 혈관의 병 자체가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런 협심증이라든가 뇌졸중과 동등한 위험 요인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반드시 스타틴을 통해서 고지혈증 치료하셔야 되고요. 유럽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스타틴을 복용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이 발생할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전혀 없는, 즉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나이도 어느 정도 젊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스타틴을 이제 지나치게 맹신하셔서 바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1차적으로는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등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없는 비교적 혈관병에 있어서 저위험군 환자분에 있어서는 스타틴을 조기에 고용량을 시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면밀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주저하지 않고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고위험군인지 초고위험군인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어느 정도 선별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스타틴을 투여를 하시되 그 이후부터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행을 하시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의 용량이
적절히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증도의 위험 또는 이제 저위험군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기는 하지만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나이도 비교적 젊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을 바로 시작하시기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제를 사용하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잘 하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제는 용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효과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령 이제 스타틴을 예를 들어 10ml를 써서 콜레스테롤이 한 50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스타틴을 20 정도 쓰면 콜레스테롤이 100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떨어져도 60에서 70 정도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40ml까지 조절이 안 돼서 쓴다 그래서 200까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효과는 또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고 뭐 80에서 100 정도 떨어지면 잘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제의 용량을 늘린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2배, 3배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의 용량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부작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외에 또 다른 부작용이 고용량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칙은 모든 용량은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여하는 스타틴의 용량을 증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초기에 내가 썼던 스타틴의 용량이 증량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약은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한다면 가능한 한 적은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법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이 이렇게 스타틴을 계속적으로 증량을 하고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약제와의 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란셋에 퍼블리시된 것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마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복합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비교적 우리가 익숙한데 요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제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 보통 스타틴에 붙여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 약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약 처방전을 보시면 이렇게 복합제를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타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막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고요.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한 음식물이 소장이나 이런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흡수 자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약제를 같이 드시게 되면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란셋에 퍼블리시가 된 이제 게재된 논문은 이제 임상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다기관으로 연구를 했고요. 환자분은 약 3,7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리고 혈관에 병이 있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한 군은 이제 고용량의 스타틴을 복용을 했고요. 한 군은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스타틴에 이제 에제티모이브라는 약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스타틴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 결과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고용량의 스타틴을 지속적으로 3년간 복용하신 거고요.
아래쪽에 빨간 것은 이제 중간 정도의 이제 스타틴에 에제티미브라는 약을 추가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물은 이제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졸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병의 발생을 보는 건데요. 그 병의 발생률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굳이 쓰지 않고 중간 용량만 쓰더라도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비슷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이렇게 이제 고용량과 중간 용량을 썼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이런 부작용입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중간 용량의 스타틴에 이제 약을 추가해서 드린 거고요. 우측은 이제 고용량의 스타틴만 단독으로 썼을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약의 부작용,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뭐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전신적인 무력감 이런 것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간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스타틴을 먹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혈당이 올라간다. 이런 여러 가지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약을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현저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량을 썼을 때 이런 부작용이 약 8% 정도 150명이 발생을 했는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약을 에제티미브를 추가를 했더니 부작용의 발생이 약 88명 4.8%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아까 보신 그래프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는 현명한 자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타틴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는 환자분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혈관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이제 고위험군이어서 스타틴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는 환자군이라고 하면 이제 지나치게 스타틴에 맹신한다기보다는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꾸준히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틴의 용량이 증량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라는 것은 스타틴의 부작용은 약 1 내지 2%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약은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제의 용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결과처럼 다른 약제와의 병용요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치의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타틴만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혈관의 고위험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약에 대한 맹신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신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놓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